자, 그러면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최대 최소가 이제 기본형 꼴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변형된 형태예요. 지금 문제는 여기까지 어땠었냐면 y는 a의 x제곱 이 상태에서 그냥 범위만 제한돼 놓고 x가 무슨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상태에서 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 그냥 얘는 뭐 절대값만 좀 있는 것 뿐이에요. 절대값만 있는 것 뿐. 그래서 어떤 기본형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였다면 좀 바뀌어요.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수함수는 밑이 상수로 나와 있고 지수가 변수인데 그 변수도 1차인 경우까지만 나옵니다. 괜찮죠? 이게 기본형이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등장하는 거는 지수가 1차가 아닌 거. 뭐 1차가 아닌 것뿐만이 아니고요. 사실상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fx가 2의 x제곱으로 나와 있고 gx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 이렇게 나와 있다고 쳤을 때 첫 번째 형태 fgx 이렇게 합성함수 형태로 튀어나와 있는 꼴들을 얘기합니다. 뭐냐면은 2의 gx제곱이잖아요. x 대신에 지금 gx가 들어간 거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묻는 문제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어차피 밑이 있는데 지수가 아무리 변수로 나왔다고 치더라도 얘가 제일 큰 값을 가질 때가 당연히 전체 최대가 되겠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을 가질 때가 전체 최소로 가질 거예요. 괜찮네? 그죠? 딱 그게 전부 다예요. 그게 지금 유형 몇 번이냐? 유형 7번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유형 7번 반대로 합성하는 케이스 이렇게 G에다가 fx 집어넣은 거. 그럼 G에다가 fx 집어넣었으니까 fx제곱 빼기 4fx 플러스 5로 나오는 얘는 2x제곱이잖아요. 2의 2x제곱 빼기 4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5 그러니까 4x제곱 빼기 4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유형 8번에 관련된 얘기예요. 괜찮죠? 순서를 좀 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이거가 나중에 로그함수에서도 또 나오고요. 삼각함수에서도 또 나와요. 이 둘의 비교를 잘 생각해 주면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들어가냐?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이기 때문에 보통 치환 처리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함수에서도 합성함수 할 때는 안쪽부터 계산 가능하면 안쪽부터 계산을 하지만 안 될 때는 바깥 함수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들어와요. 아우 복잡하다. 얘를 t로 치환하자. 얘를 t로 치환하자. 얘를 t로 치환하자. 그러면 간단해지니까. 괜찮죠? 그러면 t의 범위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t의 범위만 알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우 요 안쪽 거를 t로 치환하자. 왜냐면 바깥 함수는 우리가 해석 가능하니까. t로 치환하자. t로 치환하자.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5라서 뭐야 얘는 그냥 2차 함수 최대 최소네요. 똑같이 t 범위만 구할 수 있으면 끝난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이게 로그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한 문제만 대표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313번 같이 한번 봅시다. 풀리는 친구는 그냥 계속 풀고 뒤로 넘어가도 돼요. 근데 가능한 한 뒤로 넘어가기보다는 마플 시너지 풀고 있길 바랄게요. 가능한 한 뭐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가능한 한 자 313번 자 x의 범위가 지금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상태. 자 함수 y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에요. 자 이게 a에서 최대값 b를 가질 때 a 플러스 b의 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솔직히 이 함수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못 그려요 이거. 괜찮네? 뭐 물론 그릴 수는 있는데 자신 있으면 그릴 수 있는데 보통 그냥 못 그린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실제로 못 그립니다. 그냥 못 그린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얘를 어떻게 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치환을 하는 거예요. 지금 x에서 y로 직접적으로 한 번에 가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t라는 걸로 한번 치환해서 대체해서 가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최대 최소는 y 값을 나타내는 거니까
x, y에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나 ty 함수에서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xt 가지고 t 범위만 잘 뽑아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얘를 t로 치환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해요. 첫 번째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2의 t제곱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최대 최소는 2식 가지고 볼 건데 문제는 t의 범위를 뽑아내는 게 여기서 t의 범위 뽑아내는 걸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여기에서. 그죠? 한마디로 요 함수는 이제 치환하는 함수. 그러니까 치환하는 함수. 이때 x의 범위가 정의역이죠. 이때 t의 범위는 치역이에요. 그때 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t의 범위가 ty 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쓰여요. 괜찮죠? 이 ty 함수에 대해서는 얘가 정의역으로 쓰입니다. 그때 y 값이 치역으로 쓰이는 거고요. 그래서 t라는 함수는 앞뒤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함수구나. 그때 변화는 범위라고 해서 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의역은 정의되는 범위, 치역은 이를 치자, 이르는 값의 범위, 치역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치환과 동시에 반드시 변역을 뽑아내줘야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일단은 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요거는 뭐 그리는데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일단은 완전제곱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왜? 인수분해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x-2의 제곱, 상수항 4 필요하죠? 마이너스 3. 그럼 얘는 2,-3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2,-3을 꼭지점으로 하면서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 이건 xt 그래프예요. 괜찮죠? 자, 그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예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구나. 맞나? 3. 몰라. 그냥 적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한번 쳐볼게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때 마이너스 1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1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6이야. 마이너스 1,6. 3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은 3,9 빼기 12 더하기 1.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러면 t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t는? 최소값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에요. 그렇죠? 등장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값은 지금 6이 나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3부터 6까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t의 범위가. 괜찮아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3에서 6까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때 y는 2의 t제곱 그래프를 그려주면 얘는 이렇게 되겠네요. 얘는 y는 2의 t의 제곱. 그래서 ty 그래프로 바뀌게 됩니다. 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6까지예요. 실제 존재하는 그래프가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치환된 상태에서 범위로 놓고 본다면. 한마디로 t가 마이너스 3일 때 최소값 얼마예요? 8분의 1 나오고요. t가 6일 때 최대값 2의 6제곱 64가 됩니다. 괜찮죠? 자, 다시 한번 t는 마이너스 3일 때 최소 y는 8분의 1이라는 값을 가져요. 자, 그럼 이거는 t가 마이너스 3일 때고 x는 언제일 때요? t가 마이너스 3 나오게 하는 x는 2예요. 괜찮죠? x가 2일 때 x가 2일 때 t는 마이너스 3을 갖고 그때가 최소값 8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t가 6일 때 t는 6일 때 최대값을 가지는데 최대값이 얼마? 64라는 거예요. 그러면 t가 6일 때는 x가 언제예요? t가 6일 때는 x가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1일 때. 왜? t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서 이걸로 찾아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여기서 구했던 그래프 가지고 봐도 돼요. 괜찮죠?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거는 무슨 문제예요?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63이 됩니다. 아니 뭘 이걸 그렇게 어렵게 풀어? 이렇게 풀면 되잖아. 실제로 약간 조금 센스를 많이 발휘하는 경우들은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요. 최대. 자, 다시 한번 지수가 클수록 최대가 된다 그랬잖아요. 얘 대칭축이 2죠. 그럼 2에서 멀수록 최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2에서 가장 먼 거는 3이에요? 마이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 아, 이게 그냥 x가 마이너스 1에서 최대 나오겠는데?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2에 1 더하기 4 더하기 1, 6제곱이겠네. 그럼 이러고 그냥 문제 푼다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보이는 친구는 한 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치만 안 보이는 친구는 순서대로 치환해서 차근차근 들어가는 게 괜찮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 치환하는 게 굉장히 미련한 행동일까요? 지금 이거는 쉬우니까 이게 그냥 바로 보이는데 나중에 삼각함수에서도 똑같이 합성되는 경우 나온다 그랬죠? 이건 막 유리함수로 나오고 막 이런 경우가 생겨요. 치환 연습 안 하면 뒤에 가서 우주 갑니다, 진짜로. 치환 연습 안 하면 진짜 우주 가요. 진짜 큰일 나요. 치환 연습 안 하면 쉬울 때 하는 거예요. 쉬울 때 하는 거. 이런 기본 문제는 뭐 그냥 보자마자 그냥 딱 보이는데 그렇게 충격적이었어? 알았어. 자, 어쨌거나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되는 친구는 그냥 풀어보고요. 자, 안 되는 친구는 이거 지울까? 아니다, 그냥 가자. 이거 좀 어려운데? 316번으로 갈게요. 자, 좀 많이 어렵다 싶으면 315번 먼저 풀어보고요. 되면은 그냥 316번 풀어봐봐요. 되면은. 잘했네. 근데 이거 너무 말이 안 돼요. 이게 그래프가 증가 맞아요? 치환된 함수는 증가함수지. 왜냐면 지금 지수가 2차 함수여서 그래프가 이렇게 안 생겼어. 이 그래프를 못 그려요, 우리가. 그러니까 치환된 걸로 놓고 본다면 3의 t제곱으로 놓고 본다면 ty 그래프인 거지. xy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럴 때가 4에서 넣으니까 최대 갖는다 하면 이 넣으면 이 값이 3 나와서 27이고 5 넣으면 0 나와서 1이던데 아니지. 최소는 꼭지점에서 최소 나오겠죠. 4일 때가 최소 나와. 그치. 이게 숫자가 너무 어렵다니까. 이게 이렇게 가면 이런 식으로 가요. 이것 때문에 문제. 이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돌아가요. 그러네. 일단 조금 이따 한번 볼게. 헷갈리면 이거 한번 먼저 풀고 풀어봐봐요. 맞아.
그래서 이거 그냥 이렇게 숫자 대입하면 안 돼. 진짜로. 아까 치환하는 거 혹시 이해될까? 그것도 헷갈려서 저는 그 뭐지 수상 때 장수 나올 때도 그냥 여기거든요. 먹고 그래서 그냥 그게 존나 익숙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렇게 쉬운 문제들은 그냥 풀리는데 나중에 삼각함수 가서 힘들어져. 치환 연습해야 돼. 진짜로. 진짜 힘들어져요. 자, 이거 치환 연습 안 하면 이제 삼각함수 가서 심각해져요. 심각함수인가? 미안. 미안. 자, 힌트를 살짝만 한번 좀 가볼게요. 자, 일단 밑이 1보다 작은 거는 알고 있어요. 그럼 감소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만약에 그릴 수 있으면 사실 더없이 좋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걸 못 그리니까. 그래서 치환을 한번 해보자. 요거를 t라는 값으로 치환해주면 두 개의 식이 등장을 하겠네요. 첫 번째 t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 그 다음에 또 하나 y는 a의 t제곱에 관련된 두 개의 식을 뽑아낼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x랑 y를 직접 연결하는 게 어렵다면은 t라는 걸 한번 거쳐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논리 전개. 그러니까 이 치환이라는 거는 사실 뭐라고 얘기했죠? 만약에 어떤 강이 있어요. 내가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있으면 넘어도 돼요. 괜찮죠? 근데 만약에 한 번에 뛰어넘을 수 없어. 빠질 것 같아. 뛰다가. 그러면 옆에 가서 돌을 하나를 주워다가 집어 던져서 가운데 넣어놓고 다다다다다 뛰어서 한 번 밟고 또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돌 놓고 지나가는 게 치환하는 느낌이에요. 한 번에 안 되니까 한 번 거쳐서 가는 거예요. 괜찮죠? 그게 그냥 치환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늘상 얘기하는 게 치환은 항상 옳다. 하하하하. 치환은 항상 좋아요. 항상 좋아요. 근데 너무 많이 하면은 사실상 치환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딱 필요한 정도, 나한테 필요한 정도로만 치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얘는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뭐 인수분해 할 수는 없으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가볼게요. 대칭 추계하면 어차피 2인 건 알 수 있겠고 상수항 4 필요하니까 플러스 b-4. 그럼 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이 함수 그래프를. 그럼 뭐 자세하게 그릴 필요 있나요? 어차피 최고치 계수가 양수인데 아래로 볼록하겠죠. 그쵸? 그러면 꼭지점은 2, b-4. 그럼 x가 지금 2부터 3까지 움직인다 그랬으니까 꼭지점 포함하고 있나 보다. 2부터 3까지 진행되는 요 함수인가 보다. 이게 지금 t축, x축, t축이에요. 괜찮죠? x축, t축. 뭐 축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래서 대충 그려놓은 거예요. 자, 그럼 얘는 3 집어넣었을 때 값이 얼마예요? 뭐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되고.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다 그러면은 1의 제곱 1 더하기 b-4. 얘는 b-3이죠? 그럼 x 자체가 2에서 3 사이면 t의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b-4부터 b-3까지가 지금 t가 가질 수 있는 범위라는 거예요. 괜찮죠? 자, t의 범위는 다시 한번 b-4보다는 커놨지만 b-3보다는 작거나 같구나 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게 지금 여기서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왜? t의 범위는 여기서 어차피 정의역으로 쓰이니까 보라색으로 좀 이쁜 색으로 쓸까? 자, t의 범위는 b-4보다 커놨지만 b-3보다 작거나 같구나. 그래놓고 ty 그래프를 그려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얘는 a 값을 모르더라도 점근선이 지금 t축인 거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수항이 없으니까. 괜찮죠? 그죠? 그리고 또 하나 y축도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다면 여기가 y축 ty축이에요. x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또 a는 1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감소함수인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야. 뭐 0,1을 지나간다라는 거는 덤으로 알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그럼 이게 b-4부터 b-3인데 사실 b-4랑 b-3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모르겠다 그냥 b-4가 한 이 정도쯤 있나 보다, b-3은 한 이 정도쯤 있나 보다 1차이기는 하지만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b-4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로 나오겠고 b-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겠구나 라는 거. 자, 1번만 더 해볼게요. 1번만. 저기서 b-4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해야 될까? 지하는 4일 때가 되는 거예요. 아, 당연하지. 왜냐면은 지금 x가 2에서 3, 4인데 저긴 x가 없으니까. 최대값이 81, 최소값이 9라는데. 응. 그래서 이게 2잖아요. 응. 이게 뭐지? 대칭축 2지. 그러니까 멀수록 그거 아니에요? 이게 미치기보다 작잖아. 몰수록 최소값이지. 이거 잠깐만. 그래서 2 집어넣었을 때가 최대고 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야. 근데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하다니까. 나중에 가서 삼각함수 가서 또 그래. 치원 연습 안 하면은 나중에 진짜 힘들어져. 수능까지 간다 그러면은 치원 결국 필요해. 지금 수투도 치원 천재예요. 응? 간략하게 설명하니까 치원을 안 하는 걸 거야. 치원 얼마나 많이 쓰는데. 오, 치원 풀이로 들어가야 진입 판정 문제, 뭐 그 외에 뭐 고배 미분 뭐 이런 것들 다 정리 가능해. 자, 치환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 치환은 통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지수 복잡한 2차식을 그냥 t라는 걸로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하나로. 그게 그냥 치환이에요. 그치. 나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이렇게 맞아. 이거를 다 그러면 마이너스 81 그치. 그러니까 그죠. B가 2지. 맞아. 그게 답이야. 미안, 금방 갈게. 풀었어. 잘했네. 오케이. 나는 우리 좀 혹시 헷갈리는 거 있을까? 여기까지는 헷갈리는 거 있을까? 괜찮아. 90m. 치원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지. 제발 부탁인데 좀 따라 연습 한번 하면 안 될까? 진짜. 왜냐면 지금 이 순간 넘어가면 연습할 시간이 없어. 자, 어쨌거나 그대로 지금 t에다가 b-4 집어넣었을 때가 b-4, a에 b-4제곱. 얘가 최대인가 보다. 마찬가지로 b-3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근데 최대는 81, 최소는 9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지금 81이네. 얘가 9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미지수 2개, 식도 2개 연립해서 처리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죠? 그냥 나눠버려요. 밑이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A에 B-4에서 B-3을 빼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81을 9로 나눴으니까 9가 되겠죠? A는 9분의 1인가 보다. 그럼 A가 9분의 1이면 둘 중에 아무 데나 넣어볼까? 그래서 A는 9분의 1에 B-3제곱이 9의 1제곱이에요. 따라서 B-3이 지금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따라서 B-3이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2인가 보다
그래서 a와 b 값을 모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분의 2. 급하게 가지 마요. 천천히 가도 돼요. 이거를 통달하고 난 다음에 그냥 한 번에 보는 걸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솔직히 그래 뭐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도 지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걸 딱 봤을 때 최대값 얼마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대칭축이 2잖아요. 그럼 x에다 2 집어넣었을 때가 지수가 제일 작은 거예요. 괜찮죠? 그럼 지수가 제일 작다라는 거는 최대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x에다 2 집어넣으면 81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대칭축 2에서 멀수록 지수가 더 커지겠죠? 3 집어넣었을 때가 지수가 제일 크니까 9 나오는 거예요. 괜찮죠? 이건 x가 2일 때 값, 얘는 x가 3일 때 값. 그럼 한 번에 이거 나와요. 한 번에. 괜찮죠? 그러니까 되면 써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이거부터 연습해보자라는 거야. 치환 연습 한번 해놓고 들어가면은 나중에 뒤에 가서 계속 써먹어요. 진짜로. 치환은 항상 씁니다. 최고 난이도까지 가더라도. 자, 어쨌거나 답은 a, b 곱이 9분의 2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유형 8번. a의 x제곱꼴이 반복되는 경우예요. 반복되는 경우. 지금 유형 8번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로그 함수에서도 똑같이 또 적용돼요. 지우고 쓰기가 좀 그러니까 밑에다가 풀어볼게요. 공간 조금 해도 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자, 317번.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자신 없으면은 한번 같이 봅시다. 자, y는 4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3. 자, 얘는 2의 x제곱을 만약에 t로 치환한다 그러면 그죠?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은 y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3이에요. 괜찮죠? 그럼 어차피 t가 1일 때가 최소예요. t가 1일 때가. t가 1 나오게 하려면 x는 0 나오면 되는 거고 x가 0일 때가 최소라는 거예요. 괜찮죠? 근데 그거는 일단 나중에 하고요. 치환하는 연습으로 한번 가보자. 이 x제곱이 t니까 요 그래프를 정리해보면은 그렇죠? t는 2의 x제곱입니다. t는 2의 x제곱. 자, 그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나온대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아, 얘가 마이너스 1,2분의 1이고 얘가 지금 2,4구나. 한마디로 t는 2분의 1부터 4까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괜찮죠? t는 2분의 1부터 4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이 치환한 함수, 이 함수는 결국 t의 범위 뽑아내는 게 목표예요. 왜? 그게 치환된 함수에서는 정의역으로 쓰이니까. 그럼 당연히 대칭축에서 최소값 나오는 거죠. 이 그래프는 어차피 우리가 완전 제곱식 써서 보더라도 아, 얘는 1,1을 기준으로 아래로 볼록한 이치 함수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ty 그래프예요. 자, 얘가 지금 1,2고요. 근데 그게 지금 2분의 1부터 4까지 등장한다 그랬으니까 2분의 1부터 4까지. 그렇죠? 아, 나이키. 아, 나이키가 나왔어요. 미안해, 그림이 너무 조그마지? 그죠? 아, 2분의 1부터 4까지, 2분의 1부터 4까지 이게 지금 ty 그래프인 거고. 괜찮죠? 자, 그러면 당연히 최소는 언제요? 1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예요. 2분의 1 집어넣으면 1보다 더 커요. 따라서 y의 값은 최소 2가 나오고요. 최대는 4 집어넣었을 때 얘 4, 얼마예요? 3의 제곱 9 더하기 2니까 11이에요. 아, 얘는 2부터 11까지 등장하는구나. 그렇죠? 치역이 최소 2, 최대 11. 근데 뭐 이렇게 많이 나오냐? 뭐 이렇게 많이 나와? 자, 이쪽에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미안. 다시 한번. 자, t가 1일 때가 y는 최소값 y는 2를 가져요. 괜찮죠? t가 4일 때가 y는 최대 얼마를 가져요? 11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y 값들을 보는 거니까 아, 얘는 t가 1인 경우는 x가 얼마?
t가 1일 때, t가 1일 때면은 x는 얼마? 아, t가 1인 경우가 x가 0일 때네요. 그쵸? 0,1. 아니면 그냥 여기서 봐도 돼요. t가 1일 때. x가 0이겠죠? 그쵸? 아, x는 0일 때가 t는 1 나오고 그때 최소가 나오는구나. 마찬가지로 t가 2일 때는 t가 2가 아니고 4구나. t가 4일 때는 x가 2일 때네요. 그렇죠. x가 2일 때 t는 4 나오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여기다가 t에다가 4 집어넣어도 돼요. x는 2죠. x는 2일 때. 따라서 지금 x는 A에서 최대값 B를 가지고요. x는 C에서 최소값 D를 가진대요. 괜찮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라고 한다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마이너스 D. 그래서 답이 11입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된 친구들은 저기 318번만 한번 해볼게요. 오히려 319번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318번만 풀고 넘어갑시다. 이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안 나와서 일단은 이걸로 잡았어요. 지원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변형을 했어요. 이게 이거니까 A로 바꿔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전부가. 그다음에 이거를 합쳐서 인수분해를 했어요. A가 이거 두 개예요. 잠깐. 뭐라고? 이제 얘가 마이너스 1이 나올 수가 없지. 아니요? 못 나오지. 왜냐면 얘 양수밖에 안 나오고 얘도 양수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두 개였단 말이야,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오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됐고 이거는 그러니까 이 x를 a로 치환했는데 a가 이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a가 실수가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없어. 이게 존재할 수가 없지. 왜냐면 얘가 음수가 안 나오는데 얘도 음수 안 나오는데 둘 다 양수밖에 안 나오는데 더한 게 마이너스 1이 안 나옵니다. 이게 x인데 이거 상관없지 않나 싶어서. 그치? 근데 그래도 지수함수 놓고 봐도 얘는 양수밖에 안 나오잖아. 얘도 양수밖에 안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만 x 두 개 나와요. 이해요, 3이에요. 미안. 야, 이거 뭐냐. 마음의 눈으로 보면은 2 같은데. 이다. 3은 못 들어간다. 응? 아, 이게 모르면 안 돼. 그래서 내가 방금 한번 직접 해보라고 얘기한 거야. 기다릴 시간이 없어. 지금 다들 빠른 친구 뒤에 유형 11번 막 12번 이렇게 풀고 있어. 그래서 내가 숙제 많이 하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저 굉장히 천천히 설명하고 있어요. 저거 이해되나? 어? 긴장해야 돼. 긴장해야 돼. 지금 요 문제거든? 지금 이거 2x제곱 t로 치환하면 되지. 그럼 t제곱 빼기 2t 플러스 3이지. 써봐봐. y는 t제곱 빼기 2t 플러스 3이죠. 1제곱 앞으로 빼면 2지. 그러면은 얘의 최대체수로 구하면 돼. 그럼 t 범위를 구해야지. 아니, 일단 t 범위부터 뽑아야지. 이건 x 범위고. 자, 치환하면은 치환 범위 꼭 뽑아야 된다 그랬잖아. 왜냐면 여기서 t가 정역으로 쓰이기 때문에 t 범위를 못 뽑아내면은
이 y 값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나오는지 몰라요. 제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그럼 t는 범위가 어떻게 될까? 응? 인수분해는 별로 필요 없지 않나? 어차피 완전 제곱식으로 그래프 그릴 수 있는데. 근데 그거 말고 지금 t범위 뽑아야지. 저 봐봐. 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죠. 그럼 2의 x제곱은 t라는 xt 그래프를 그릴 수 있지. 그럼 당연히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t범위도 뽑을 수 있죠. 그래갖고 밑에 있는 함수에서 t범위 2분의 1부터 4까지를 이용해서 저 y의 최대 최소를 구해주면 돼. t범위 구하는 거 응? t범위 구하는 t범위 보이나? 2분의 1부터 4까지인 거? 그게 밑에 y는 t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3에서는 정의역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야. 그래 의뢰에서 사니까 추길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외워서 풀면은 언젠가 한계가 잡혀. 진짜로. 지금 오늘만 내가 4번째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서 이거 이거 이렇게 다시 여기 이걸 넣어서 거기를 끌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야 돼. 왜 집어넣는지 생각해야 돼. 지금 내가 거기까지 다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이 맥락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이 문제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 이게 맥락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는 앞에 지금 유형 7번도 안 된다는 얘기고. 아 진짜 안 돼. 진짜로. 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맞지? 그러면 t는 2분의 1부터 4까지 사이잖아요. 우리는 최대 최소를 x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t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예요? y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지? t범위 나와 있잖아. 그럼 y의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지 않아? 그럼 대칭축이 지금 얼마지? 그럼 언제 최대예요? 4일 때가 최대지. 그래서 t는 4일 때가 최대 10일 나오고 있다는 거야. 괜찮나? 그럼 그때 x 값을 찾아주면 되겠지. 그때 x는 언제예요? 응? t는 4일 때면 x는 얼마? 언제지? x가 2일 때가 최대 얼마? 그럼 x, t는 또 언제일 때 최소 나와요? 그치. 2분의 1이에요? 1이에요? 2분의 1일 때 최소 나와? 저기 앞에 칠판에도 써있는데. 그럼 t가 2분의 1일 때 최소 나와?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지금 진도 못 나가 이 정도는. 아니 이 이차 함수에서 한번 생각해봐봐. 얘는 t가 언제일 때 최소 나와요?
아 그럼 아니 하지 아니 아니 1도 1도 아니 알았지 정신나간다. 아, 이제 집중해야 돼, 진짜. 지금 우리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설명이 안 나가지고 있어. 지금 딴 친구들 다 뒤에 풀고 있어, 지금. 이제 집중해야 돼. 네. 그리고 제발 좀 연습할 수 있으면 좀 연습해봐. 이 계속 손 놓고 있다가 지금 결국 이것도 연습 못했거든? 그러니까 뒤에 가니까 또 헷갈리는 거야. 진짜 안 돼, 이러면. 진짜로. 나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뒤를 나가야 돼. 오케이. 근데 이렇게 지원했는데 너무 복잡한데. 복잡해. 이렇게 보면 맞아. 맞아. 그게 맞아. 근데 제가 바꾸는 걸 실수한 건지 모르겠는데 답이 없네. 차근차근 좀 보여줄게. 잠깐만. 이게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게 나와서 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 수정 한 번만 해볼게요. 그치, 여기서 좀 헷갈리지? 자, 이게 지금 안 되는 게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은 2분의 1의 a제곱 때문에 그래요. 완전 제곱식 세우다가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자, 318번. y는 1 플러스 2분의 1의 x 플러스 a제곱 빼기 4분의 1의 x제곱.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꼴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는 뭔가 공통 적용되는 게 있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동일한 애들 반복되는 애를 통으로 보자. 치환해서 보자. 일단 그게 핵심이에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얘는 치환했다. 그러면 2식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식이 더 등장해요. 뭐죠? y는 1 플러스 그렇죠? 2분의 1의 a제곱에다가 2분의 1의 x제곱은 그냥 t가 되겠죠. 이건 곱셈으로 나오게 되겠고 얘는 2분의 1의 x제곱에 전체 제곱이니까 그냥 t제곱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얘 딱히 방법이 없네요. x의 범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x의 범위가 없어요. 자,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려봐도 어차피 감수함수, 그죠? x, t에 대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t 값은 전부 양수값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x와 t에 관련된 함수가 결국에는 t의 범위가 y와의 관계에서는 정역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t가 양수인 경우까지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위로 볼록한 이차 함수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도대체 대칭축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는데. 괜찮죠? 자,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t제곱. 그럼 2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잘 안 묶이네요.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 씌워놓고 자, 그러면은 2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의 개수 절반 네 제곱을 빼고 더합니다. 그래서 이걸 뺐어요. 그럼 밖에는 플러스가 된 게 나가겠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a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전체 제곱이 나가요. 상수항 플러스 1 있고요. 왜? 이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거 연습해야 돼요. 자, 이런 거 꼭지점 잡을 때도 자, 2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을 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야 완전 제곱식이 되니까. 그럼 마이너스였던 것도 밖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4분의 b제곱이 돼요. 그 다음에 상수 c가 있고요. 그래서 얘는 a,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 빼기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게 판별식이죠? 요게 판별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외우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바로바로 증명해낼 수 있어야 돼요. 완전 제곱식 하는 것도.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이들 헷갈려요. 이거 묶다가. 그죠? 자, 그러면은 y는
마이너스인 상태에서 그죠? t 마이너스 이거 어떻게 하지? 얘는 2분의 a 플러스 1제곱이죠? 2분의 1에 a 플러스 1제곱 빼 전체 제곱인 거니까 이거 제곱인 거예요. 괜찮나요? 완전 제곱식 하면 요거 괜찮죠? 이해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것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아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 전체 제곱이에요. 플러스. 자, 어쨌거나 꼭지점은 2분의 1의 a제곱, a 플러스 1제곱이 됩니다. 얘는 그냥 상수항일 뿐인 거고요. 자, 그때 얘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자, 그러면은 여기 뭐지? 요 그래프는 어차피 최고체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기 때문에 ty 그래프 그려보면 어차피 위로 볼록해요. 괜찮죠? 위로 볼록합니다. 그 다음에 x좌표가 이때 t좌표라고 보는 게 맞겠네요. 여기가 2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이 x좌표가 돼요. 괜찮죠? 꼭지점에 y좌표 요거예요. 요거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아니다. 이거 2제곱 안으로 집어넣어 볼게요. 2제곱 안으로 집어넣으면은 얘는 4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나요? 괜찮죠? 자, 그때 t가 0보다 큰 범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깐만. 그러면 0보다 큰 범위가 어디지? 지금 딱 봐도 얘 음수 나올 수 있어요? 음수가 안 나오죠? 왜? 자, 어느 수든지 간에 거듭제곱으로 나타나져 있다, 실수제곱되어 있다, 이게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미치 음수가 아닌 이상 절대 음수가 안 나와요. 아니 그럼 뭐 2분의 1의 x제곱 해도 이 음수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2분의 1의 몇 제곱, 이게 a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얘도 무조건 0보다 큰 거예요. 거기다 2분의 1배 더했다고 이 음수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괜찮죠? 얘는 무조건 양수예요. 결과적으로 t가 0인 부분은 얘보다 왼쪽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나요? 당연히 최대값이 얘예요. 얘. 괜찮죠? 요게 128분의 127이라는 거고. 괜찮죠? 이제 넘기면 끝났네. 자,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이 128분의 127이니까 얘 우변 넘겨서 4분의 1의 a 플러스 1제곱. 얘 좌변 넘기면 1 빼기 128분의 127이니까 128분의 1이네요. 129야? 응? 129네? 야, 이게 왜 마이너스가 돼 있지? 아니 뭐 우리 얼마나 집중 열심히 하고 있나 한번 확인하려고. 미안. 잠깐만. 아니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붙으니까 미안, 얘 플러스네? 그죠? 그럼 얘도 그냥 플러스네요.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가 맞네. 미안. 자, 그래서 여기도 플러스가 되는 게 맞아요. 내가 분모만 128 보고 그럼 얘가 128보다 127이겠지 그냥 그 생각했어. 근데 129네. 미안. 자, 그래서 얘가 129니까 자, 요거는 냅두고요. 넘겨서 1만 한번 봐봅시다. 4분의 1에 a 플러스 1제곱. 그러니까 1 빼면 128분의 1 나오죠. 와, 128은 4의 몇 제곱이에요? 7제곱. 그죠? 자, 2의 7제곱이 128이니까 이거 전부 다 그냥 밑을 2분의 1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서 2분의 1에 2제곱에 이거니까 2a 플러스 2제곱이고요. 얘는 2분의 1에 7제곱이라서 얘랑 얘랑 같은 건가 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 값으로 가능한 건 2 빼고 2로 나눴으니까 2분의 5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이거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진짜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치환 연습 많이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유형 9번을 좀 가볼게요. 유형 9번. 한 문제 더 풀었으면 참 좋기는 하겠는데. 아, 그럼 숙제가 없는데. 한 문제 더 풀면은 숙제가 없는데. 뒤에 걸 보면서 한번 연습해보죠. 뒤에 거 보면서. 자, 일단 유형 9번을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의 관계를 이용한다. 이거 여유되면은 다시 한번 복습해보기 바라고요. 자, 320번.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이거의 최대값은 어떻게 되겠느냐? 미안. 안 보이지? 오케이. 자, 이거 최대값은 어떻게 할까요? 똑같이 동일한 꼴이 반복되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파악할 수단이 별로 없어요. 괜찮죠? 그럼 당연히 치환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y는 어떻게 돼요? 얘는 6 곱하기 t 플러스 t 마이너스 1제곱 빼기 t의 제곱 플러스 t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나와요. 지금 이게 최대 최소 구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겼어요. 이 함수는 또 2차 함수가 아니라서 우리가 해석을 못합니다. 이 그래프 못 그리죠? 그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치환을 들어가요. 치환을 또 들어가요. 괜찮네? 치환을 또 들어갑니다. 자, 얘 보면 t가 일단 양수건 알 수 있어요. 요걸 치환을 또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얘를 k라고 치환을 한번 해본다면 얘는 k제곱에서 2 뺀 걸로 볼 수 있겠네요. 괜찮죠? 그때 얘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이 범위를 어떻게 구하나요? 와, 치환을 했는데 치환을 또 해? 그쵸? 이 범위를 구하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때 사용하는 게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t가 양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t 플러스 t의 마이너스 1제곱은 둘 곱한 거 2배의 제곱근보다 크거나 같을 거예요. 그죠? t가 양수니까 가능한 겁니다. 산술기하 평균 기억나죠? a 플러스 b는 최소 2루트 ab로 나오니까 산술기하 평균. 그래서 얘는 최소가 2로 나와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y가 6k 빼기 k제곱 플러스 2. k는 최소가 2인 상태로 등장을 하는구나. 그래서 2차 함수격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두 번이나 미분을 치환을 해야 되나? 그래서 두 번 치환하기 싫어서 그래서 보통은 한 번에 가요. 자, 밑에다가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자, y는 6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빼기 9의 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 자, 우리가 앞에 지수단원에서도 비슷한 거 봤잖아요. 얘를 그냥 통째로 t로 치환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니까 이걸 한 번에 치환함으로써 쉽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 t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마이너스 2로 쓸 수 있다. 괜찮죠?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3의 x제곱 같은 것만 딱 하나 치환해 놓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죠? 통째로 잡고 들어가 줘야 돼요. 이 될까? 파란 색깔 이해했어. 응? 파란 색깔 이해했어. 빨간 색깔 이해했어? 밑에 거는 위에 거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한 건데. 저렇게 두 번 치환하지 말고 한 번만 치환해서 가자라는 거야.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제 오른쪽에 있는 9x제곱 플러스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t제곱 마이너스 2지.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똑같이 이 t라는 함수 자체는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한 상태로 나올 거란 얘기예요. 괜찮죠? 이 t가 2보다 커 낫습니다. 괜찮네? 이게 2보다 커 낫대요. 자, 이거를 자, t는 3의 x제곱 플러스 3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 그래프를 그리는 문제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정석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교육과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참고만 해봐도 됩니다. xt 라는 함수에 대해서 3의 x제곱 그래프 있고요. 얘가 3의 x제곱이요. 그 다음에 3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가 있겠죠. 이 둘을 다 더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0일 때는 둘 다 0,1이니까 x가 0일 때는 1 더하기 1이 나와서 2가 돼요. 괜찮죠? 그 다음에는 만약에 1인 지점을 집어넣었다. 그러면 3과 3분의 1 더한 거죠. 그러니까 요만큼 더 더해진 위로 올라간 지점이 될 거라는 거예요. 3 플러스 3분의 1. 그러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 그래프에다가 요걸 더하는데 이게 한없이 0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한없이 얘에 따라 들어갑니다. 이게 점근선이 돼요. 괜찮나요? 얘도 마찬가지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함수의 그래프지 않겠냐. 그래서 x가 0일 때 최소값 2가 나온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석에서 등장하는 설명 방식이고요.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설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 어차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t의 범위 자체는 그냥 산술기하 평균 가지고 설명해라, 이렇게 하는 게 현재 교육과정에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프까지 알고 있으면 더 좋겠죠. 더 좋지만 억지로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어차피 1이니까 최소값은 2. 그래서 t는 2 이상인 것까지를 알 수 있어요. 딱 요거를 잡는 순간 t는 2 이상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밑에 있는 요 함수에 대한 거 최대 최소, 이거는 최소가 되게 하는 x값, 최대가 되게 하는 x값, 이런 거 잘 안 나와요. 잘 안 나옵니다. 뭐 나올 수는 있긴 하겠죠. x가 0인 경우에는. 그거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x가 0인 경우에는.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6t. 그렇죠? 대칭축이 어차피 3이니까 9 하나 만들어주고, 마이너스 9는 플러스 9가 되니까 플러스 7이 되겠죠. 그래서 t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7. 그렇죠? yt 그래프 자체가 위로 볼록한 이치 함수 3,7인 걸 알 수 있어요. 항상 그래프는 같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괜찮을까? 또 틀렸어? 너 왜 이렇게 자꾸 틀리지? 우리 이제 그만 써먹어야 되는데. 미안. 자꾸 틀린데. 미치겠네. 잠깐만. 그래서 얘는 11이 되네요. 11. 11. 여기도 11. 그쵸? 자, 여기서 일단 최대값이 1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t 범위가 2 이상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괜찮죠? t가 2일 때가 일단 시작점이에요. 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2 플러스 2니까 14에서 4 뺀 10. t는 3일 때 최대 11인가 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와, 그럼 그때 x값은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해요. 못 구해요. 그죠? 이게 3 나오는 걸 어떻게 구해요? 이게 3 나오는 걸 그냥 못 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솔직히 말하면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억지로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보통 이제 딱 x가 0이 되는 경우들의 한정에서만 x값을 묻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게 322번이에요. 자, 이거 하나만 풀어봅시다. 그치. 그래서 어떠냐면은 얘는 양수밖에 안 되죠. 얘도 양수밖에 안 돼. 그 양수에 양수 더했는데 음수가 나올 리가 없겠지.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요. 그래서 t 값은 2보다 커 나왔잖아요, 무조건.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을 찾을 수 있으니까 지금 얘는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인 거.
그럼 아래로 볼록한 이차함수에서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면은 당연히 대칭축에서 멀수록 최대가 되는데 하필 2부터 출발해요. 그러니까 2 집어넣었을 때가 최소인 거지. 이렇게 이제. 경계 어차피 함수일지야 평수를 해야 최소가 되니까 이 두 개 조건이 같잖아요 사실. 그치?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맞았어. 근데 이게 조금 문제예요. 근데 그게 장담을 할 수는 없어서 얘는 그게 되니까 되는데 T1 한번 해보는 걸 꼭 연습해보길 바랄게. 뭐 어차피 나중에 안 되는 문제가 튀어나올 거니까 뭐 그때 봐도 되긴 하는데. 이게 뭐예요? 2020년이라 서울사를 왜 양의 실근을 가져야 돼요? 왜냐면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잖아. 네. t는 양수밖에 안 나와서 그래. 그런 게 있었군요. 그치. 그래서 치환할 때 변형 되게 조심해야 돼요. 지수함수는 맨날 치환하면 양수밖에 안 나와. 원래 거 조건 같은 거 다 생각해놔야 돼요? 당연하지. 그래서 치환이 어려운 거고. 그래서 내가 설명이 계속 길어지는 거야. 그치? 이게 이거죠. 그렇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근들이 이 안에 들어갔으면 되는 거지. 오케이. 이거를 뒤로 잡아서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됐고 이렇게 됐어요. 이 t가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이 최소 값인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t는 2 이상밖에 없잖아요. 아 그럼 마이너스 1이 안 나와. 이게 2일 때도 최소. 그치. 2일 때가 최소예요. 이거 2인 거. 그러니까 꼭지점은 이거 맞는데 그래프가 여기밖에 없는 거지. 아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인데 이 2, 그치. t에다가 2 집어넣은 거니까. 아홉 아니지. t에다가 2 집어넣으면 3의 제곱. 3. 그치. 3 나오지. B가 3인 거고 그치. 그래프가 여기서부터만 있는 거예요. ty 그래프가. 이렇게 그치. 이거 값을 한 x 값을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1에 그치. x가 0? 그치. 그래서 산술기하 평균은 둘이 똑같은 값을 가질 때 최소예요. 그러니까 x가 0일 때. 많다? 맞겠지? 자, 그럼 322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와,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아직 답이 안 나오는 친구도 있군. 자, y는 25의 x제곱 플러스 25의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배의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이 아니고 2네. 왜 자꾸 이래. 자, 이게 x는 a에서 최소값 b를 가진다. 자, 그러면 똑같이 통째로 치환해야 돼요. t로 치환한다면 당연히 식이 두 가지가 등장을 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t는 5의 x제곱 플러스 5의 마이너스 x제곱. 실제로 이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몰라도 된다고는 했지만 사실상 알면은 좋기는 합니다. 어떻게 생겼다고요? 0에서 최소인 좌우 대칭 함수예요. 0,2예요. 이게 지금 xt 그래프가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는데 알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괜찮죠? 괜찮죠? 알면 좋아요. 자, 어쨌거나 t는 최소가 2이면서 계속 증가하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t가 2일 때 값을 가지는구나. 최소가. 자, 그럼 y는 어떻게 돼요?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얘는 플러스 2t가 되겠고 마이너스 4. 자, 그래서 y는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5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 통해서 우리가 인수분해된다. 완전 제곱식 통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꼭지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인 것까지는 맞아요. 그쵸? 이거 뭐 축을 굳이 그려본다 그러면은 한 요런 정도의 느낌? 자, T축, Y축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서 봤지만 T는 2 이상밖에 없어요. 2 이상밖에 없어요. 이거 다 그린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T가 딱 2일 때부터 오른쪽만 그래프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만. 한마디로 이 노란 값들 중에서만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지점이 지금 2, 3의 제곱 9 빼기 6이니까 3이에요. 아, T는 2일 때 Y는 최소값 3을 가지는구나. 그러면 T가 2일 때 최소 3인 건 알겠는데 그게 X로는 언제냐라는 거예요. T가 2인 지점이 X는 언제냐? T가 2일 때는 X가 0일 때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아닌가? T가 2일 때는 X에 뭘 집어넣어야 2 나오냐 이거죠. 그죠? 그래프를 안다면 X는 0일 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5의 0제곱 더하기 5의 0제곱이니까 1 더하기 1이에요. 자, 만약에 난 그걸 잘 모르겠다. 다시 한번. 얘는 산술기하 평균 2루트 AB였어요. 그렇죠? 요게 T. 그래서 T 범위를 산술기하 평균으로 잡아 들어가죠. 요게 2인 것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최소예요? 이 등호를 성립할 조건. 언제 최소예요? 둘이 같을 때예요. 괜찮죠? 5의 x제곱과 5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예요. 그럼 양변에다가 5의 x제곱 곱해봐봐요. 합치려고. 그러면 5의 2x제곱이 1이네요. 그럼 뭐 2x가 빵이라는 얘기죠. 괜찮죠? 따라서 x가 0일 때가 최소구나. 아, x는 0일 때 최소값 3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따라서 a 빼기 b, a 빼기 b는 마이너스 4이 답이 됩니다. 오케이. 조금 어렵기는 했어요. 자, 이제부터 쉬워져요. 이제부터 쉬워져요. 지수함수. 그리고 이제 로그 함수 들어가면 또 앞부분 조금 어려웠다가 방부등식은 쉬워집니다. 방부등식은. 오늘 목표는 지수함수 끝내기예요. 목표는 지수함수 끝내기. 자, 그러면 지수 방부등식에 관련된 거를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지수함수도 기본형, 일반형하고 지수함수 그래프 연습하고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보면 로그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로그함수 기본형, 일반형 확인한 다음에 그래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방부등식. 삼각함수도 똑같아요. 삼각함수도. 초월함수는 딱 거기까지만 연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수 방부등식에 관련된 거는 일단 지수 방정식만을 기준으로 할게요. 왜냐면 부등식을 정리하려고 하면 조금 복잡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수 방정식으로 큰 틀을 짜놓고 부등식은 단순히 등식이 부등호만 붙여지는 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로그도 규칙은 똑같이 성립하니까 딱 지수 방정식 틀만 한번 볼게요. 자, 지수 방정식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요. 첫 번째는 항이 2개만 있는 경우예요. 항이 2개만 있다라는 건 뭐냐면은 항은 덧셈,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2개 항. 자, 좌변으로 다 넘겨서 2개 항인 경우로 볼게요. 그러니까 우변이 0인 경우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도 지수로 만들어져 있고 얘도 지수 만들어져 있다. 그러면은 A의 fx제곱, B의 gx제곱 뭐 이런 거. 그렇죠? 뭐 밑도 다 변수가 등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죠? 큰 틀만 놓고 보는 거예요. 큰 틀만. 자, 그럼 이때 이렇게 나온 경우 어떻게 하냐?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넘겨서 양변의 항을 하나씩 놓고 봐요. 괜찮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오른쪽으로 넘겨서 항이 하나인 경우로 봅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A랑 B는 무조건 양수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가 나올 리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양수 더하기 양수가 0이 나올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등장을 하고 우변으로 정리했을 때 모양이 기본적으로 이런 형태를 취하게 돼요. 항이 두 개인 경우는 그래서 양변에 항을 하나씩 놓고 비교를 해 들어갑니다. 자, 그럼 항이 두 개인 경우는 첫 번째 밑이 같은 경우. 자, 밑이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뭐 센 앞에도 다 써져 있기는 합니다. 비슷하게. 자, 꼴 자체가 A의 GX제곱이에요. 여기 셀에서는 보통 어떻게 정리하냐면은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실제로 밑이 조금 차이가 나더라도 그냥 한 통으로 놓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 풀이 방법. 첫 번째. 당연히 밑이 똑같은데 어떻게 풀어요? 밑이 똑같은데 그럼 어떻게 풀어요? 그럼 지수가 같으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뭐 지수만 같으면 되지 뭐. 이렇게 푼다는 거예요. 그럼 x가 2여도 되고 마이너스 2여도 되네. 이렇게 들어갑니다. 괜찮죠? fx랑 gx가 똑같으면 되는 거구나. 밑이 같으면 지수만 비교해주면 된다는 거. 근데 가끔 가다 보면 밑이 상수가 아닌 걸로 등장을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밑이 2가 아니라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괜찮나요? 이러면은 밑이 똑같으니까 일단 지수끼리 똑같구나 라고 해서 비교해보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이건 똑같아요. 이거랑은 좀 다르죠. 그래도 지수 똑같다 하면서 2랑 마이너스 1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지수가 달라도 똑같을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경우? 밑이 1이면 돼요. 괜찮나요? x제곱이 1이어도 되겠네. 그래서 x가 뿔마 1이 또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두 번째 풀이 방법이 a가 1인 경우도, 얘가 밑이 상수가 아니고 변수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괜찮죠? 그래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밑이 1이어도 되는구나. 실제로 만약에 여기서 x에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1에 1제곱, 얘는 1에 마이너스 1제곱. 같잖아요. 지수가 실제로 다르더라도 둘 다 1이니까 괜찮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밑이 다른 경우예요. 자, 밑이 다른 경우에는 케이스가 또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 지수가 같은 경우예요. 그럼 지수가 같은 경우는 A의 fx제곱은 B의 fx제곱 같은 거.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는 똑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볼 거는 밑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일단은 내가 fx라고 쓰기는 했지만 지수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상수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럴까? x제곱에 뭐 5제곱, 얘는 2x 플러스 3의 5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당연히 밑이 똑같으면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x제곱은 2x 플러스 3이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3으로 쓰면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a와 b가 같은 걸로 정리해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x제곱에 x 플러스 4 2x 플러스 3에서 x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지수에도 변수가 나오는 경우에는 어차피 지수 똑같으니까 밑은 똑같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또 이거 똑같으면 되겠네 하면은 왼쪽에서 정리한 것처럼 x는 마이너스 1 또는 3,
근데 얘는 지수가 자연수니까 밑은 음수가 나와도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실수기 때문에 밑이 양수로만 등장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큰 틀을 다 잡아서 보는 거예요. 큰 틀을. 자, 그러면 이렇게 두 개 나왔다고 하더라도 밑이 음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은 제외해줘야 돼요. 근데 일부러 밑이 음수가 나오는 경우는 안 나오겠어요. 둘 다 집어넣으면 밑이 다 양수로 나옵니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와요. 3 집어넣으면 9 나오고요. 얘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 3 집어넣으면 9 나옵니다. 이거 둘 다 돼요. 그럼 이것만 되느냐? 아니에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이면 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x는 또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다 돼요. 당장 위에 포함되지 않은 x에다가 1을 집어넣는다고 칠게요. x가 1인 경우에는 얘는 1의 5제곱, 얘는 5의 밑이 아니네. 미안해. 이게 아니네. 지수가 아야 미안. 이게 아니고 지수가 빵 나오면 되겠네요. 지수가 빵 나오면 돼요. 지수가 빵. 그럼 x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괜찮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16에 0제곱 돼요. 얘는 마이너스 4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5죠. 얘는 빵제곱. 그쵸? 일단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왜냐면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지수가 실수니까 밑이 음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그쵸? 이건 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겠네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지. x는 정수 이렇게 미안. x는 정수 이렇게 나오면 뭐 음수 나와도 되니까. 그렇죠? 그럼 실제로 0제곱은 1 나오는 거 맞아요. 괜찮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밑이 같은 것뿐만이 아니라 fx가 0인 것까지도 고려를 좀 해줘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건 뭐냐면은 밑이 다른데 지수도 다른 경우야. 우와, 이런 건 어떻게 풀지? b의 gx제곱. 이거는 아쉽지만 지수로 못 풀어요. 이런 건 지수로 풀 수가 없어요. 지수로 풀 수가 없습니다. 뭐 2의 x제곱 플러스 4x는 뭐 5의 마이너스 x 플러스 5 뭐 이런 거 튀어나왔다. 못 풀어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로그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로그 방부등식에서 나옵니다. 얘는 양변에 로그 씌워서 봅니다. 뭐 물론 지수에서도 밑변환 시켜서 풀면 풀 수 있는데 어차피 로그 씌우면 간단해지는 걸 굳이 지수 밑변환까지 해가면서 풀 필요는 없어서 굳이 이런 문제는 지수 방부등식에서 나오지 않고 로그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밑은 뭐냐? 항이 3개 이상인 경우. 와, 생각해봐요. 아니 항이 2개짜리만 해도 이 정도인데 항이 3개 이상 나오면 풀 수 있을까요? 이거 못 풀어요. 고등과정에서. 그러면 당연히 항이 3개 이상인 경우는 나오는 게 맨날 뭐밖에 안 나오냐면은 얘는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경우밖에 안 나와요. 이거 아니면 어차피 못 풀어요. 밑이 막 다르게 나오고 이러면 제 손도 못 대요. 2개짜리만 해도 이 정도인데. 그래서 맨날 나오는 문제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4x제곱 빼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빼기 3은 0 이런 거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지수방부등식이 관련된 걸로는.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2의 x제곱 같은 거 t. 당연히 동일한 꼴이 반복되는 거라는 거는 합성함수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2의 x제곱 같은 걸 t로 치환한다.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항상 치환하면 변역 조심해줘야 됩니다. 얘는 2의 x제곱을 t로 치환했다. x의 제한이 딱히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t는 무조건 양수예요. 괜찮죠? 지수값이기 때문에. 괜찮죠? 이거 진짜 습관 들여야 돼요. 지수는 정역의 제한이 없지만 반작용으로 치환했을 때 반드시 범위가 제한돼요. 지수함수 말고 로그함수 쪽에서는 거기서도 치환 많이 하는데 나중에 보면 로그 값은 실수 전체로 다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치환한 게 더 간단해요. 진짜로 다 나와서. 지수가 치환하면서 어려워집니다. 자, 그럼 얘는 t제곱 빼기 2t 마이너스 3은 0. 그러니까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1은 0.
t는 3이어도 되고 마이너스 1이어도 되고. 진짜요? 안 돼요. 양수밖에 안 나옵니다. 괜찮죠? 양수밖에 안 나와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2의 x제곱이 3인 경우만 맞구나. 뭐 일부러 뭐 4 나오게끔 깔끔하게 정리할 수도 있기는 하겠죠. 뭐 일단은 구하려면 구할 수 있으니까 괜찮죠? 자,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끝. 요거 외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등호에서 부등호만 하나 바뀌어놓은 게 지수 부등식 문제예요. 여기서 로그로 바뀌어놓은 게 로그 방부등식 문제예요. 우와! 그럼 로그 방부등식은 좀 다르지 않나? 똑같아요. 로그 방부등식도 항이 두 개인 경우에는 밑이 같은 경우 다른 경우가 있고요. 풀이 거의 똑같아요. 밑이 다른 경우도 지수? 아니 진수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그죠? 지수 친구 진수. 그죠? 진수가 같은 경우 다른 경우 똑같습니다. 틀이 완전히 똑같아요. 자, 그러면 유형 10번 조금만 맛만 좀 보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맛만 좀 보고. 이거 좀 쉬워요. 진짜로. 자, 324번 8의 x제곱 빼기 2의 x제곱 마이너스 4는요. 항이 두 개잖아요. 이렇게 안 푼다고 얘기했죠? 넘기는 거예요. 하나씩. 그럼 밑이 똑같네. 다 소인수만 놓고 보면 2잖아요. 그래서 지수만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그럼 2의 3x제곱은 2의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지수끼리만 비교하면 되겠네. 그래서 x제곱 빼기 3x 마이너스 4는 0이니까 x 뭐 인수분해 딱히 안 할게요. 4 또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맞나? 맞네요. 그렇죠. x는 4랑 마이너스 1 둘 다 됩니다. 실제로 정의되는데 문제가 없어요. 정의역에. 자, 그럼 모든 실근의 합 3. 답이 3번이에요. 자, 그러면 326번만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이게 0이면 왜 안 돼요? 밑이 0이면? 밑이 0이면은 지수가 0 나올 때는 정의가 안 되죠. 그리고 지수가 이것 때문에? 아니 0이 0제곱은 정의가 안 되지 그냥. 0이 0제곱은 1도 아닙니까? 그치 1도 아니고 0도 아니에요. 그리고 혹시라도 밑이 0일 때는 지수가 마이너스 1 같은 거 나올 때는 0분의 1이잖아. 아니 정수형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정수값 0이 들어가니까 정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5의 2분의 3제곱이지. 그럼 2분의 3 x제곱이죠. 더하면 안 돼, 그거.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뭐 문제 크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지금 얘도 밑이 사실상 5로 보면 되는 거예요. 5의 2분의 3제곱의 x제곱. 얘는 5의 제곱의 x 플러스 1제곱이니까 그렇죠. 5의 2분의 3 x제곱은 5의 2x 플러스 2제곱이라서 밑이 똑같으니까 그냥 지수끼리만 비교해봐도 문제 없지 않겠냐. 그래서 양변에다가 2를 곱해주면 3x제곱은 4x 플러스 4. 그렇죠. 넘겨서 인수분해가 되나요? 3일 마이너스 2니까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또는 2 두 가지가 다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정수 정수 x의 값은 그냥 2가 돼요. 5번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28번. 자, 반복되는 경우. 그쵸? 지금 일부러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것도 밑을 변수로 안 쓴 거예요.
웬만한 거 지금 다 로그 방부등식으로 다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요거 끝나고 요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이리로 가버린 거예요. 항의 3개 이상인 경우로. 자, 그러면 328번. 풀리는 친구는 그냥 풀고요. 헷갈리는 친구는 같이 한 번만 잠깐 봅시다. 자, 4의 x제곱 플러스 4의 2 마이너스 x제곱이 10으로 나왔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 4x제곱이 반복되네. t로 잡을게요. 단 치환은 반드시 t의 범위 잡아야 돼요. 이 습관 들여야 됩니다. 항상 치환과 동시에 범위 설정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t제곱 t 플러스 t분의 16이네요. 그쵸?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그냥 t분의 1로 볼 수 있으니까. 그럼 양변에다가 t를 곱했다 그러면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6이네. t 마이너스 2, t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t 값은 2도 되고요. 8도 돼요. 다행히도 다 양수로 나오니까 문제가 없네요. t는 4의 x제곱이라서 4x제곱이 2도 되고 8도 되는구나. 2의 2x제곱이 2도 되고요. 2의 세제곱도 되는 거예요. 따라서 x는 2분의 1이거나 2분의 3인 경우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 하면은 그냥 1이에요. 1번. 자, 그러면은 332번 풀어볼게요. 332번. 332. 함수랑 연계시켜 놓은 문제예요. 괜찮을까? 332번. 아니 그냥 거꾸로 나온 거. 답이? 근데 왜 이렇게 나왔지? 이거 범위가 이거고 얘를 대충 풀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이게 나올 텐데. 하나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 풀면은 이렇게 나오고. 알파분의 6을 더 작은 값을 일단 설정한 거네. 자, 알파분의 6이 더 작고 나왔다. 실수 A 얘가 그러면은 이렇게 식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런 꼴로 루트 6에서 최소값 갖고 여기 0에서는 무한으로 가고 그리고 점점 증가하는 이런 형태를 띄고 있는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25 나올 수 있어요? 지금 이거는 양수로 한정 지어놓은 상태야. 지금 정민이가 알파가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근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알파가 음수면은 이 범위가 안 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양수라고 제한해석해서 거기에 맞게끔만 수식을 세운 거예요. 그런가? 알파가 그러네. 양수일 수밖에 없기는 하네. 왜냐면 음수면은 음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이걸 포함할 수가 없네. 양수는 맞긴 하구나. 알파는 12 이상. 그 다음에 알파는 3 이상. 그럼 알파 무조건 둘 다 양수인데 이건 어떻게 범위가 마이너스 25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지? 그건 알파 아니고 A지. 지금 알파 범위 구한 거잖아. P가 A 더하기 A, 알파 더하기 알파분의 6이어가지고 얘가 A인데 B가 대응해가지고 B로 바꿨어요.
또 얘랑 얘 둘 다 성립해야 되니까 알파는 10 이상이어야 되는 거지. 그럼 A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A가 두근의 합이지 알파 플러스 알파분의 6이 마이너스 A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A예요? 왜냐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잖아. 자, 얘는 그래프를 잘 그려보면 돼요. 일단은 (332번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본다면, 자, 9의 x제곱이 있고요, 3의 x 플러스 1제곱이 있어요. 9의 x제곱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죠? 자, 0,1이라는 점을 지나가면서 아래로 볼록한 함수가 될 겁니다. 근데 적당히만 그려볼게요. 자, 얘가 9의 x제곱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3의 x 플러스 1제곱은 똑같이 점근선은 x축인데 마이너스 1,1을 지나가요. 마이너스 1,1을 지나면서 기울기, 그 곡선 자체가 얘보다 가파르지는 않겠죠. 그냥 적당히 이렇게 나오는 함수인가 보다. 그러니까 어딘가 교점이 있어요. 실제로 x에다가 1 집으면 둘이 똑같이 나와요. 얘가 지금 1,9 나와요. 괜찮아요. 교점이 등장합니다. 이런 거는 뭐 굳이 찾아낼 필요는 없는데 그냥 궁금하니까 한번 써봤고요. 자, 그러면 x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한대요. 이때 a, b 사이의 길이가 54가 되게 하는 k값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교점보다 왼쪽이면 안 되나? 될 리가 없죠. 얘가 지금 9인데 얘 사이가 지금 54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오른쪽에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괜찮죠? 1번만 이따가 정리해 볼게요. 1번만. 잘했어. 쉽지? 이거는 예, 오케이. 오케이. 다섯 번의 시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막혔어요. 제 생각에 이거는 K에는 2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게 나을 것 같은데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로 치환하면은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고 얘는 마이너스 2t가 돼요. 그러니까 2x를 t라고 하나요? 아니 2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있잖아. 이거 아까 전에 여기서 한 거랑 똑같은 거야. 산술기하 평균 치환했잖아. 4x 그리고 이거 똑같은 거야. 이거 t로 치환하면 돼요. 자, 너무 길어지니까 지칠 것 같아서 일단 후딱 마무리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좀 가볼게요. 자, 지금 A점 같은 경우에는 K, 9의 K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B점은 K, 3의 K 플러스 1제곱. 항상 좌표 평면상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점좌표입니다. 우리가 특정 지으려고 하는 점좌표가 제일 중요해요. 그럼 A, B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주면 되겠죠. 9의 K제곱 빼기 3의 K 플러스 1제곱. 이게 지금 54가 나오게 하는 K값을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크게 어렵진 않죠. 왜? 3의 K제곱을 T로 치환한다면 T가 일단 음수일 리는 없을 거고, 치환한 식을 정리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3T는 54.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4는 0. 그래서 얘는 6 곱하기 9가 되겠네요. T 마이너스 9 T 플러스 6은 0. 따라서 T는 9 또는 마이너스 6인데 T는 양수밖에 안 나와요. 이게 마이너스 6일 리는 없겠네요.
따라서 t는 9가 맞겠고 t는 3의 k제곱이니까 3의 k제곱이 9가 될 수 있는 k는 2가 전부 다예요. 괜찮죠? 자, 잠깐만 10분만 쉬었다 갈게요. 9시 16분까지만. 오늘 지수하면서 끝내야 돼.